군인이 총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한 가지 일이 온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괴롭히는 일진들 앞에서 모든 어른들이 침묵할 때 단 한 명의 여군이 나섰죠. 707 특임단 강서윤 중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의 서울역은 퇴근길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강서윤 중사는 2달 만에 밟는 고국의 땅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중동 지역의 뜨거운 사막 바람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할머니 안부부터 확인해야겠네. 강서윤은 군용 배낭을 어깨에 메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어요. 어깨는 곧게 펴져 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경계하며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죠. 위험 지역에서의 오랜 임무 수행으로 키워진 생존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오랜 해외 임무로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어요. 파병지에서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하철 입구로 향하던 중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단 근처에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앞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 4명이 서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상황 같았지만 강서윤의 예리한 감각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세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과 위압적인 자세, 그리고 할머니의 위축된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췄어요. 파병지에서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익힌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학생들의 말투에는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병지에서도 여러 번 봤던 강서윤이었죠. 약자가 강자에게 억압당하는 모습,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시민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급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강서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야말로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서윤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우선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익힌 첫 번째 원칙은 성급한 판단보다는 정확한 정보 수집이었거든요. 강서윤이 서서히 가까워지자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할머니를 둘러싸고 서서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구걸하시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시려던 거죠? 가장 큰 체격의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고 있었는데. 다리가 아파서. 쉬긴 뭘 쉬어요. 여기는 공공장소인데 개인적으로 쉬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거 모르세요? 다른 학생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휠체어 바퀴를 발로 톡톡 건드리면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와, 할머니 표정 좀 봐요. 진짜 재밌네. 맞아요. 요즘 노인분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세금으로 연금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민폐까지 끼치고 학생들의 말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더욱 신이 났는지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강서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파병지에서도 이런 상황은 많이 봤지만 고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특히 연로하신 분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주변 어른들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전히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뿐이었고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런 무관심이야말로 사회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서윤은 파병지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악은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학생이 할머니의 휠체어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균형을 잃을 뻔하며 놀라시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박수까지 쳤어요. 와, 할머니 리액션 죽이네요. 진짜 웃겨 죽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서윤은 결심을 굳혔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강서윤은 천천히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특임대 훈련에서 익힌 은밀한 접근법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괴롭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서 강서윤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실례합니다. 강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어요. 갑작스러운 개입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께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강서윤의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개입이었거든요. 그중 가장 큰 학생이 강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가 할머니랑 대화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대화라고 하기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보이지 않나요? 강서윤은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사이 고개를 더욱 숙이고 계셨습니다. 무서워하시는 게 역력했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불편해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우리도 불편한데. 공공장소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할머니가 비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나는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학생들의 말이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4명 대 1명이라는 상황을 의식한 듯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이제는 명백히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설득보다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노인학대라는 거 알고 있나요? 형법 제210조에 따르면 노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에요. 게다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죠. 법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반발했어요.
학대라고요? 우리가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한 것뿐인데 뭐가 학대예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나가 뭔데 우리한테 법 어쩌고 저쩌고 해요? 경찰도 아니면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학생이 강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를 따라 강서윤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어르신께 사과하고 이 자리를 떠나세요. 그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강서윤의 목소리에는 온화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파병지에서 익힌 협상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되 그 이후에는 단호하게 행동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은 강서윤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야, 이 누나 진짜 웃기네.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그냥 꺼져요.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가장 큰 학생이 강서윤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서윤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한 근접 전투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학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학생의 어깨 압박점을 눌렀습니다. 아! 학생이 예상치 못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놓으라고. 다른 학생이 흥분해서 강서윤에게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강서윤은 침착하게 그 학생의 팔목을 잡아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제압술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죠. 아야야야, 아파요. 두 번째 학생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두 학생은 순간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함께 덤벼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우리를 뭘로 보고. 하지만 강서윤에게는 4명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임대 훈련은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거든요. 일대다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 상대방의 공격 패턴 예측, 그리고 순간적인 제압 기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몇 초 만에 4명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수마나 거칠지 않았어요. 이 정도 강도의 격투는 일상적인 훈련에 비하면 워밍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나중에 쓰러진 학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햇빛에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접이식 칼이었어요. 이 미친년, 죽여버릴 거야. 칼을 든 학생이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강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강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파병지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훨씬 더 위험한 무기를 든 적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학생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강서윤은 정확히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학생의 손목을 정밀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학생은 손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강서윤은 그를 바닥에 눕히며 조용히 말했어요. 무기 사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 강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대단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주변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본 척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모두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이다. 저 언니 뭐야?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와, 완전 멋있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젊은 사람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특히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4명의 남학생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이제는 안도의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떨리던 손도 이제는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을 본 강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요.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까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경찰이신가요?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서윤의 움직임이 너무나 전문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강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군인 신분증을 꺼냈어요.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단 소속 강서윤 중사입니다.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표정이 경위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유명했거든요. 특임단. 진짜 특임단이야? 와, 그럼 진짜 군인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강한 거였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학생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국가 최고 수준의 군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이기찬 경위였어요. 중년의 경험 많은 경찰관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이기찬 경위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주변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님, 이 학생들이 휠체어 탄 할머니를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정말 심하게 괴롭혔어요. 할머니가 우시는 걸 보고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저 군인 언니가 나선 거예요. 정말 멋있었어요. 학생 중 한 명이 칼까지 꺼냈는데 완전히 제압했어요. 진짜 대단했어요. 시민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못 본 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강서윤을 옹호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들이 먼저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이기찬 경위는 경험이 많은 경찰관답게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먼저 할머니께 다가가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병원에 가시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어. 고마워, 경찰관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이기찬 경위는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 정말로 어르신을 괴롭힌 거예요? 목격자들 증언이 모두 일치하는데요.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목격자도 많았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칼까지 사용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화가 나서 죄송해요.
가장 큰 학생이 말끝을 흐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기찬 경위가 강서윤에게 물어봤어요. 중사님,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강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경찰관님, 학생들이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칼까지 들고 위협했던 학생들을 그냥 봐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학생들이 더욱 놀란 표정으로 강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로요?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깊이 반성해야 하고요. 강서윤의 말에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보더니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할머니께 상처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학생들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까의 건방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는 학생도 있었어요. 진정한 후회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얘들아. 너희들도 아직 어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란다. 앞으로 바르게 자라거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너그러움과 용서를 경험한 거죠. 아마도 이런 따뜻한 용서를 받아본 것은 처음일 거예요. 강서윤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직접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게 진정한 사과의 시작이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학생들은 할머니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할머니를 챙기고 있었어요. 강서윤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이기찬 경위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중사님, 정말 훌륭한 처리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감사합니다, 경위님. 아이들이니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변 시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강서윤의 관대함과 지혜로운 판단에 감동받은 거죠. 그 사건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 한지영 씨가 촬영한 영상이 그날 밤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영상 제목은 휠체어 할머니 구한 특임단 여군의 완벽한 재합술이었습니다.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정의 구현하는 거 처음 봤다. 이런 게 진짜 영웅이지. 특임단 진짜 대단하네. 저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여자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완전 존경한다. 액션 영화보다 더 멋있어. 실제 상황이라서 더 감동적이야. 마지막에 학생들 용서해 주는 거 보고 진짜 울었다. 댓글들은 대부분 강서윤의 행동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물리적 제압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여준 관용과 교육적 처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휠체어 할머니 구한 특임단 여군 온라인에서 화제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죠. 강서윤의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용서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윤의 직속 상관인 김대위였어요. 서윤아, 뉴스 봤다. 정말 수고했어. 죄송합니다, 대위님. 휴가 중에 소란을 피워서. 무슨 소리야? 넌 707 특임단의 정신을 제대로 지켰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적을 제압한 후에도 인간적 배려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군인 정신이야. 김대위의 칭찬에 강서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대 전체에서도 축하 연락이 이어졌어요. 동료 군인들은 강서윤을 자랑스러워했고 상급자들은 707 특임단의 명예를 높였다며 격려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강서윤을 현실판 원더우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자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용기를 가지고 싶다. 진짜 롤모델이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강서윤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강서윤 중사, 해시태그 특임단 영웅, 해시태그 진짜 용기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겠다는 다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길에서 부당한 일 보면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작은 용기라도 내보자. 강서윤 중사처럼은 못해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수 있어. 그 사건 이후 서울역에는 배려와 존중 안내판이 설치되었어요.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민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서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서윤은 다시 그 지하철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전방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어요. 짧은 휴가가 끝나고 다시 임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어요. 주변에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 그때 그 군인 아가씨네. 할머니가 강서윤을 알아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밝은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잘 있어. 그때 정말 고마웠어. 아가야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 강서윤과 할머니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역 자원봉사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생활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때 그 학생들도 가끔 와서 안부를 묻더라. 참 착한 애들이야. 잠깐 길을 잘못 든 것뿐이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강서윤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학생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제도 왔었는데 과자며 과일이며 사다 줬어. 그리고 자기들이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말 다행이네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 맞아. 그때 아가가 보여준 게 진짜 교육이었어. 혼내기만 했으면 애들이 더 삐뚤어졌을 텐데 기회를 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교육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부대로 복귀해야 해서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아가야. 너도 몸 조심하고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아.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강서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방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강서윤은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차 안에서 강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인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파병지에서는 주로 적과 싸우는 일이 많았지만 진정한 군인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병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강서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총과 무기로 적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강서윤은 자신이 추구해야 할 군인상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군인. 적을 제압한 후에도 인간적 배려를 잊지 않는 군인.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사라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서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며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임무지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강서윤은 조용히 다음 임무지로 향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나설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진정한 군인의 모습으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밤의 어둠 속을 달려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서윤 중사의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